네, 돈이 되는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계속 들으니까 또 안 짚어볼 수는 없고 주가의 영향력은 좀 제한된 모습이고 쉬어갈 때 다시 봐야 하나 이런 고민도 듭니다. 한번 보시죠. 아랍에미리트와 탄소 중립 협력 기대인데 경제 기회 증대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청정에너지까지 협력을 한다고 하고 오늘 뭐 굳이 시장의 반응이랑 엮어서 본다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 엮자면 시장 웬만한 섹터와 다 엮일 거예요. 예, 투자의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어제까지는 MOU 체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제 밤에 들려온 거는 공동성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앞으로 추가 발표가 될 텐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겠습니까? 우선 이제 말씀 주셨듯이 주가 영향력 어제부터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일종 세론 뉴스 정도의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에 맞아 떨어지는 전일 주가 흐름이었고요. MOU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결국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이 나왔던 단계에서 정말 수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관련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던 주가를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의 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쪽으로는 선별적 주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제 MOU야 뭐 다방면의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그간 좋았었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관련된 UAE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흔들렸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협약과 관련된 탄소제로 관련된 뉴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방금 말씀 주셨던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슈캠스라든지 아니면 탄소 포집 장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좀 범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전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 거기 추가적으로 또 본다라고 한다면 수소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랜만에 유럽 증시 간밤 마감된 걸 봤더니 영국 FTSE 100 지수가 역사상 신고가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예전에 뭐 유럽이 위험하다, 페르티 붕괴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한참 떠들었던 게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기후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 일면 추워지면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할 텐데 지금 따뜻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담도 줄어들고 경제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길게 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긴 한데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시점마다 사실은 우위를 보이는 섹터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야 뭐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정책적인 요소가 조금 더 반영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작년과 올해 1분기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종목을 찾을 것이냐, 지금까지 좋았는데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 종목을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전자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환율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아쉬웠던 수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었던 CS 윈드와 같은 풍력 관련주들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아까 이제 뭐 배출가 관련주 이런 기업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진 못했었어요. 보통 단기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네. 움직임도 가볍고. 그래서 저는 풍력 관련 대표 주자인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수소는 언제쯤 보면 돼요? 수소는 말씀 네. 주셨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지금 주요국들이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그린 수소다 블루 수소다 얘기를 하면서 예. 정말 친환경 수소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개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서요. 정말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급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멀리 봤을 때야 당연히 수소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로 보면 지금 볼 건 CS 윈드 등의 풍력이고 수소는 긴 관점이지만 아직은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그럼 기억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의 아이디어 맞춰주셨고요. 여기에 사실은 바이오도 포함이 되고 네. 컨텐츠도 있을 거고 좀 범위가 많던데 다른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 또 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UAE에서 움직여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기대율만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줘 왔었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예. 오늘 나온 뉴스에만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친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기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클리컬 쪽 한번 볼까요? 철강주 PER 퍼로 4배. 요거 너무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 근데 만년 저평가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반등 나설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원자재 다 올라요. 철강 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 여부 주목이 되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철강제 판매 증가 기대. 뭐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도 있고 저평가 매력도 부각된다.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경제가 생각보다 중국을 중심으로 잘 버텨준다 하면 시클리컬 대장 뭐 철강 보자 이런 논리도 있고요. 네. 환율 관점에서 일본의 지금 엔화의 강세가 나오잖아요. 수출 경합도가 높은 쪽이 자동차하고 철강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중국과 연관돼 있는 시클리컬 거의 이제 상위 쪽에 철강이 맞물리기도 하고 사실 교집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 반응이 그거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해요. 물론 포스코홀딩스 선별적인 신고가 종목이 있긴 한데 전체 섹터로 놓고 보면 의견은 갈립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제 PER 4배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예. 이거는 이제 KRX 철강지수 기준으로 4배라는 소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표적인 철강주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홀딩스, 현대해철, 동국제강 등등의 예. 종합 고로 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의 이제 PER을 살펴보면은 현대해철과 포스코홀딩스는 3점 몇 배 수준, 잠깐만요. 포스코홀딩스가 3점 네. 몇 배요? 3.8배 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요즘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게 예. 되나요? 그래도 오.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레일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2점 몇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극심한 저평가라고 해야겠군요. 네.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실적들을 끌고 오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과연 이 실적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트레일링 3배, 4배가 뭐가 의미가 있냐 예.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클리컬 관련주들이 못 가는 것이고 왜 못 가느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기자가 붙어있는 경기민감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굉장히 좋은 뉴스 소식이 나온 것 결국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결국은 이제 생산 재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 이제 뉴스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중국 당국에서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관련 소재라든지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은 제품 가격은 인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국 쪽의 철강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 가격도 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들이 철강주들의 주가 반등을 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이 제품 가격 인상을 원활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도 호조를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건설, 조선. 그렇죠. 이 세 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량을 가지고 꾸준하게 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한정된 도크가 있기 때문에 철강을 어마어마하게 더 갖다 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건설 쪽에 분양 물량에 따른 어마어마한 착공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아니면은 자동차 생산 차질이 완화가 됐으니까 예. 차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업종군들의 분위기는 어떻느냐? 올해 경기 침체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예.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동차 강판 가격에 대한 인하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주택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마불사 둔촌주공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줬지만은 이것은 그 단지 물론 이제 다른 쪽 규제도 풀었지만은 지금 하강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서 과연 건설업종군들이 마음 놓고 착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예상 대비해서 부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봉영광과 H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전방은 불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공급가만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유효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건설업종과 혹은 자동차 업종군들의 원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전방 산업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감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고로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석탄으로 이제 철을 예. 녹이는 고로도 있지만은 예. 전기를 가지고 철광을 녹이는 고로들을 가진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원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업종군 내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럼 선별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에 부담이 있는 자동차 쪽 결국 이제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리스크가 클 예. 수밖에 없고 전기로 같은 경우도 동국제광과 현대해철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리튬 광산이라고 하는 배터리 원재료 쪽에 대한 가치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다른 철강주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도 4분기 실적 매우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냉천 범람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냥 철강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원소재와 엮여 있는 종목, 네. 배터리 소재 등에 필요한 원소재와 광산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그동안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잘 가느냐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철강주 전체의 평가는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주신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지표가 중국 쪽에서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발표가 돼서 그 내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GDP도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8%였는데 4분기 GDP 중국입니다. 2.9% 성장이 나왔고 세부 항목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도 예상이 0.2%였는데 실제가 1.3%. 고정 자산 투자도 예상이 한 5%였는데 5.1%로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아. 그리고 그죠? 앞으로 중국 정부가 더 밀어줄 거야잖아요. 근데 네. 그건 이제 확인을 한 수치입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하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 나눠서 체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생산이
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일 것 같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예.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재들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 섹터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 쪽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학, 정유, 반도체. 예. 중국 쪽의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원화의 안정화.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지만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36원대까지 이제 빠지는 걸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1450원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 불과 한 두어 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200원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안정화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달러화의 약세라는 것은 결국은 달러화 혼자 약세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은 통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들의 선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요 국가들 중에 미국의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위안, 그리고 유로, 뭐 파운드, 엔화 이런 예.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YCC 변화를 통해서 꾀하겠다라는 움직임을 가졌고요. 최근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정책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던 에너지가의 안정화에 따라 유로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표들의 호조와 생산 재개에 따라서 유럽 쪽과의 교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위안화의 강세와 이에 동조화된 원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정말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걸 좀 뒷받침되는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고 그러면 결국 위엔화의 강세면 우리 원화의 강세가 동조화되니까 환율의 하락 전망 그럼 외국인이 순매수로 장중에 돌아서는지 여부가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이 지표 발표되고 나서 지수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기도 한데 연관해서 볼만한 포인트를 딱 찝어주셨죠. 반도체, 화학, 정유 네.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